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으로 꽉 막혀 있는데 이거 계속 뭐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사 외압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삼부토건이 나오고 이종호 씨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종호 씨로 파생돼서 최근에는 백혜룡 경정이라고 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 수사까지.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관세청이 개입된 문제 그리고 그거를 용산이 나서서 이거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밝혀야 되는 진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참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 사안 자체를 보면서 특히 이번에 마약 관련된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예. 영화 같아요, 정말. 그 담당했던 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 같다. 이게 무슨 영화를 무슨 시나리오를 일부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약간 현실을 좀 과장해서 예. 비틀고 예. 가장하거나 비틀어서 예. 영화를 만든 것처럼 예. 그 대통령실의 그 경찰 고위직이 개입하고 네. 경찰청이 서울 그 서울청하고 저 경찰청 본부가 개입하고 네. 말단에서 수사하려는 사람이 그 수사하다가 좌천되고 네.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관세청이 뭘 도와줬다 이런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관세청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 투명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마약 수사는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네, 엠바고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엠바고를 거는 기자들도 거고 다 봤죠.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이지만 예. 이거는 어떤 기관을 그 연루되면 야당한테 그 정치 공세 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기관의 뭐 어떤 명예나 예. 또는 뭐 그 위상이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좀 뭐 단순하게 그리고 예. 뭐 로키로 처리하자 예.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용산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거나 그리고 용산이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라거나 뭐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냐고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그것도 뭐 조병로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수사 골간에 있지 않은 그렇죠. 뭐 생활안전 과정이라는 과정이잖아요. 건데 그분이 느닷없이 전화를 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종호 씨가 내가 별 2개 달아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 바로 그 당사자이고 그 당사자의 부속실장 그러니까 부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이종호 씨와 함께하는 단톡방의 member였고 뭐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그 도망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막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 이 문제대로. 그러니까 네. 이걸 또 최상병 문제까지 같이 막 엮으면 네. 사건이 더 복잡해지니까 예.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일단은 최상병 건은 최상병 건대로 그 예. 수사 외압하고 예. 그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누가 예. 했는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리고 누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했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대통령인지 아닌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건 별도로 이 세관하고 예. 경찰 내부의 문제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운운했는데 이게 예. 실제로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는 건지 이 정도면 사실은 민정수석 지금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새로 만들었죠. 예, 김주현 수석. 예. 예. 빨리 움직여서 예.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그 관계자가 네. 이건 뭐 용산의 뜻이야 이렇게 아. 시쳇말로 거짓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예. 빨리 이거 만약에 대통령이 연관돼 있지 않다면 예. 더 민정실에서 더 빨리 움직여서 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자들 예. 일단 업무 정지시키고 예. 업무에서 배제하고.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도 그런 조치들이 그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하나는 긴장감이 없어서 긴장감이 없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네. 더 아니면 정말 꼭대기에 누가 관련돼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꼭대기에 누가 관련됐을까요? 그건 저도 접근할 수 없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 통상은 그런 거에 수사가 안 될 때는 네. 뭔가 이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습하거나 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이걸 뭐 무능해서 네. 아니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만한 어떤 의지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제일 최상위층과 연관돼 있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 예. 이 세 가지 외에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공수처라도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좋은데 최희병 사건도 들어갔더니 이정호 변호인 출신인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혜룡 경정이 이제 공수처에 관련자들 9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이종호 씨 변호인이 있는 거니까요. 예. 어디에 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될지 특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근데 또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근데 정치해야 저는 이 되나? 문제는 여당에서 못 버틸 거로 봐요. 올해. 여당이.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본인도 법무장관 시절에 툭하면 마약 수사 운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약 수사를 그러면 대통령실이 비호하는 거냐? 그러네요. 예? 예. 이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결국은 아까 제가 그래서 빠르면 금년 12월 네. 아니면 내년 한 3, 4월이 변곡점이 될 거로 보는 게 예. 시간은 갈수록 예. 여권 내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산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점점점 한동훈 대표 밑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이 예,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권력의 부상함을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기 시작하는 게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지금 마무리될 시점, 내년 한 5, 6월쯤 되면 뼈저리 느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취재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윤 야한이다. 예, 주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밤에는 한동훈 대표 친한하고 낮에는 친윤하고 한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제 막 돌고 있어서 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년 3, 4월로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그 내년 이제 보면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내년 3, 4월쯤 가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안착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점점 변수는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그 대중적 안착시킬까요? 아니면은 뭐 또 이준석 대표식으로 그거 쫓아낼 못할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예,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다시는 그거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예. 정권 초기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날린다고 총대 메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뭐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이긴 예, 했습니다. 그건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런 거고 예. 지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친 당 대표예요. 예. 그러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네. 뭔가 그 위법한 행위를 해서 윤리 소집해서 과거 네. 그 이준석 대표 쳐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상당한 경랑에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의 저는 당이 깨지는 상황이 갈 거라고 봅니다.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분당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런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1년 내에는. 예. 1년 내에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뭐 갑을 관계가 이제 한 대표가 또 저는- 힘이 세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는 유일한 변수는 한 대표의 국민적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지지율. 지지율이.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네.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카드냐 아니냐. 이 판단이 네.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예. 지지자들의 마음을 예. 흔들 거예요. 만약 한동훈 대표 체제로 이길 수 있다. 네. 해볼만 하다 하면 힘이 글로 가는 거고요. 뭐 내년 그래서 제가 한 빠르면 3, 4월 늦어도 네, 한 5, 6월쯤 보는 거는 예.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힘은 그때 빠져 있는 거고 예. 한동훈 대표 갖고 안 되겠다라고 예. 하면 그 의원들이 못 참는 거죠. 예. 바꿔야 되겠구나. 그럼 예. 다른 카드. 다른 카드로 바꿔야 되겠다. 예,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왜냐면 예. 이제는 점점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총선과 대통령 선거는 또 다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140만 청원이 있어서 관련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2차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탄핵은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지지자분들이라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늘 그 좀 더 나쁜 얘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배드 시나리오부터 먼저 염두에 두고 예.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 첫째는 그 대통령이 저렇게 완강하게 특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지금으로선. 예, 지금으로서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또 뭐 저 백 명품백 예.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다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될 범죄 사실에 가장 유력한 거는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지시죠. 네. 이게 제일 범죄 혐의가 구성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래서 과연 그런 이제 특검 자체가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특검이 공전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기소까지 하려면요. 그리고 기소해도 이게 또 실제 법률이 법원의 최소한 1심 판단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대통령이 거의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급하게 그런 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탄핵이 어찌어찌해서 됐다 치죠. 뭐 8명 몇 명이 하여간 넘어와서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기소가 안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쉽지 않을 거고 기소가 됐다 했을 때에도 반대 논리가 그 이제 1심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유무죄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아마 저쪽은 가처분 신청하겠죠. 이게 그 중대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했던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걸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는 이 법률이 대통령의 직위를 정지시킬 만큼의 그 중대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인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그렇게 썩 우리는 굉장히 중대하게 보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볼지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보수 이걸 떠나서 법관들의 보수성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의 그러니까 탄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적 판사들이 많았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도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용되는 거 아니야 걱정도 했었는데 법조인들의 어떤 보수적 그 법 해석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는 게 제가 이게 서초동 쪽에 있는 변호사 법조인들 변호사들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현 정세를 좀 꿰뚫어 보면서 한 발 한 발 따박따박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무려 8분 53초나 더 길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표님 말씀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요리는 주로 뭘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이태리 음식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표 메뉴가 뭐 파스타는 여러 개 하고 만들어 보고 파스타 그다음에 이제 그 샐러드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피자도 하십니까? 피자는 지금 아직은 도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오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븐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뭐 집 가족들이 그렇게 피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해산물 이렇게 요리로 해서 등등 해서 뭐. 혹시 대표님 조만간 또 예능 프로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요리왕 막 이래가지고 또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간 저희가 가끔 모셔서 정치 현안도 좀 말씀 좀 듣고요. 그리고 또 밖에 계시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지지층들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지지층들은 좀 시원하게 뭐 된다. 아까 탄핵 같은 경우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는 당의 지도부나 우리 의원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를 나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네네. 하는 걸 보고 하고 예.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